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구자연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첫 번째 정의 및 정책 변화, 그리고 운영 및 이용 현황, 그리고 운영 사례 및 개선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작년도 이제 육아정책연구소 기본 과제, 기본 연구로 수행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법적 정의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1998년에 초등등 교육 시행령에서 이제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 시간 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 먼저 정의가 이렇게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1993년 정도부터 이제 유치원에서 종일제 아니면 종일반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이제 종일제라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998년 이 법적으로 등장할 때는 취업모 자녀를 위한 과정으로서 종일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유아교육법 이제 개정을 통해서 방과후 과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이제 규정되게 됩니다. 2012년에 이제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한 이제 방과후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그다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돌봄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요. 먼저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을 기본 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종일제란 말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부터 2013년에서 17년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부터는 이제 방과후 과정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에서는 방과후 과정의 어떤 내용 중에 유아 중심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가정 유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지금 시행되고 있죠. 거기서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희망 유아를 지원하겠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했을 때 2023년 상반기까지 17개 시도에서 9개 시도가 희망 유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실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희망 유아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많은 시도에서 지금 희망 유아 지원이 가능하게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의 통합적 연계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또 잡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돌봄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자료를 마련하였고요.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늘봄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도별로 여러 가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곳에 있어서 편차가 되게 많고 어떤 용어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정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되게 조심해서 접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관련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먼저 국정과제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9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보 통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과 늘봄을 연계하겠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초등병설과 늘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동 놀이 영어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산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실행 계획에서도 이제 기본 운영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
형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정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방학 중에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 운영, 공립 방과 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휴일 돌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도식화를 살펴보면 왼편이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이 있는데 기본 운영 안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교육과정을 4-5시간 시작하는 거고 그 이후에 과정을 이제 8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 탄력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교육부랑 계속 논의를 했었고 굳이 그 유아교육 학비 때문에 그런데 그 탄력적 운영하는 게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이제 뭐 나이스에 관한 여러 가지라던가 아니면 행재정 시스템에 관한 것들에 바로 도입이 어려워서 원래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아동을 데려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시간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기본 8시간 그리고 추가 4시간 이용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보통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안착시키느냐가 저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이용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9.9% 운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정 유아 재원하는 이제 9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방과 후 과정 이용률이 74.4%였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이제 93.5%로 약 19.1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고요.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학부모들이 방과 후 과정을 되게 당연시 여기고 있고 이거에 대한 요구가 높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저희가 작년에 뭘 하면서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우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좀 우수 사례 아니면 좀 우리가 봤으면 하는 사례들을 모았고요. 그 모은 대부분의 이제 그 유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연계 방과 과정 운영하는 곳을 제가 제시했고요. 자료집에 좀 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남의 사립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미운영하고 있고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전담 교사를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수한 게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과 물적 자원이 되게 풍부하다는 거죠. 지역 주변에 대학교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과 연계한 여러 가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전학공을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서 내부에서 방과 후 과정 전담 인력과 그 다음에 교사가 함께 여러 가지를 논의하면서 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료집에 없지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전학공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논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고요. 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아니면 시기간제 교사를 위한 교무실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공간을 두고 있었고요. 그 공간 안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이제 병설 유치원인데요. 여기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니은자 모양이라던가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브를 돌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유휴 공간이 생깁니다. 그 유휴 공간을 이제 놀이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게 있고요. 마중에 보면 되게 아이들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물총으로. 여기가 이제 사립 유치원인데 넓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특히나 방학 중에 아이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연계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방과 과정 운영입니다. 아까 그 이성혜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늘봄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방과 후 과정에서도 이 지역사회 연계 부분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간 연계, 초등학교 연계, 그리고 지역 보육기관과 연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례조사했던 그 유치원 중에 하나는 지역의 가정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제 형제가 있어서 연계하는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연계하려다 보니까 혹시나 그 해당 유아가 다른 곳으로 옮길까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되게 꺼리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곳이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방과후가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과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연계해서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되게 여러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규모 병설 하나급이 너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50%가 넘는 비율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할 것인지 통합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또 제시했는데요. 제가 경북에 있는 병설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여기 유치원 아동이 5명이고 이제 초등학생이 4명 있는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늘봄, 그 다음에 그 방과후, 그리고 지역의 교육청들, 그 다음에 경북교육청 해가지고 성인이 한 20명 정도 갔습니다. 육아형까지 해서. 그래서 정말 아동보다 성인이 더 많이 방문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방과후과정과 돌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또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는 곳인데요.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만 건너면 되는 것이어서 이제 스쿨버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방과후과정을 마치면 돌봄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방향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무엇을 원하냐 제가 연구해서 담았던 부분이고요. 방과후과정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원장과 담당 인력, 학부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유놀이하고 편안한 휴식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원하는 게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편안한 휴식에 대한 요구가 되게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가정에서 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와 관련된 것도 이제 개선 과제를 물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담당 인력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층 면담에서도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요. 특히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 이제 담당 인력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고요. 그 방향의 실행 기반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방과후과정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성, 형평성, 그다음에 전문성이 보장돼야 된다. 근데 그거에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우리의 영유아다. 영유아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이 기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자마자 이 센터가 운영될 거라고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고요. 드디어 이번 달부터 이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주요 내용으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질 제고,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그리고 뭔가 인력 풀을 구축하는 것, 또 데이터를 좀 수립하는 것, 그리고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세부 과제를 6개로 쪼개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수 모델 발굴하고 모델 운영하는 거,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모니터링하고 개발하는 거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도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될 거고요. 담당 인력 역량 강화하는 거, 그리고 지원 인력 풀 구축하는 거, 인력 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다양한 인력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제 저희 협의체 그 회의를 했었는데 늘봄학교가 워낙
지금 막 동력을 가지고 취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늘본 실무사로 인력 쏠림이 발송해서 이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방학 중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되는 저희가 또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그리고 실무 담당자 네트워크 계속 운영하는 거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협의했고요. 앞으로도 이 방과후과정 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들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